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침체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기 하향세, 침체 하향세로 진입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팀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국정감사 때도 대두가 됐고요. 또 전문가들 사이에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꾸 불협화음을 내니까 교체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드디어 경제팀이 교체될 모양입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바뀌고요.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동연 부총리죠. 바뀌고요. 이렇게 투 트랙을 동시에 바꿀 모양입니다. 뭔가 쇄신을 해보자는 거죠. 경제팀을 바꿔서 이 위기를 돌파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요, 한 발 뒤처진 게 아니라 한 발 앞서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두고도 분명히 현장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경제팀 라인은 아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주식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에 왔는데 글쎄 패닉 상태일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와, 저렇게 상황인식을 못하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라는 아주 악재를 만났다. 그런데 안 만났다. 동의하지 못한다. 뭔가 현실에서 동떨어진, 그리고 한 발 뒤처진 그런 정책이 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새로운 인물은 시장보다도 한 발 앞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면 그나마 지금의 위기는 서서히 극복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소득 주도의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주요 세 가지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용적 사회가 되면 포용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포용적 번영이 이루어져서 포용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러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밑바탕으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다. 좀 어렵고 사실은 난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정책 자체가 사실상 실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쭉쭉 선진국들은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뒷걸음쳤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현장에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근로시간의 단축이 현장에서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생산, 소비 모두 다 최저점을 지나서 최악으로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정책의 기조는 안 바뀐다? 그럼 우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식재료 계속 올라가고 배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와우. 뭔가 성장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모멘텀을 또 재정적 확장, 쉽게 말하면 세금을 많이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만 54조 썼어요. 근데 효과 있었나요? 일자리는 점점 줄었잖아요. 고용이 빵점이었죠. 빵점. 내년에 또 어마어마해요. 24조나 됩니다. 이렇게 재정을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 No. 재정을 풀어서 하는 일자리는요, 진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는요, 기업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 무역전쟁이 확전되고 있고요. 그만큼 보복관세는 우리 기업들에게 떨어질 거고요. 금리는 또 인상하고 있어요. 그럼 자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 대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로시간 단축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법인세까지 막 퍽. 어디 그뿐입니까? 조사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연일조사예요. 연일조사. 규제 협반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어젠다가 앞에 있어요.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 가야죠. 빨리. 우리 ICT, IT 좋잖아요. 우리 인재들 많아요. 그런 인재와 기술을 복합시켜서 정부가 규제 혁파를 하고 기업이 그들을 끌어들이면 투자는 일어납니다. 투자가 일어나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다음 경제팀은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시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저 사람이면 돼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또한요, 소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읽고 그 읽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 소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경제팀을 교체해도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용으로 한다고요? 아이, 하지 마세요. 진짜 그것만큼 시장의 신뢰를 깨는 일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경제팀은요, 또 큰일을 좀 해야 돼요. 코리아 드림팀, 팀 코리아, 많은 부처가 어우러져서요, 그 속에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수출도 그렇고요,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요, 대내적인 것도 그렇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를 포함한 팀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범정부적인 팀 코리아,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게 맞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미 주장을 했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선 의사결정 단계가 낮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팀 코리아가 필요하고 팀 코리아가 밀어붙여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새 경제팀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를 일으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같이 국밥집을 하는 사람, 저녁에 술집을 하는 사람, 제과점을 하는 사람, 편의점을 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